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이번에 남아육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번은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이제 자폐. 이 자폐가 기본적으로는 선천적으로 이제 뇌 오류로 이게 나오는 건데, 선천적인 거 외에 후천적이라는 게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어 정식 명칭은 후천성 자폐라고 부르지는 않고 유사 자폐 또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어쨌든 현재 지금 책누가가 등장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현상으로 생기는 자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리지널 자폐는 아닌데 특히 18개월 이전에 이런 이상한 육아를 하게 되면은 진짜 자폐랑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자폐 증상들이 아이가 생기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폐 스펙트럼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자폐 애들만큼은 아니지만은 그와 비슷한 동일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런 36개월 전, 또 빠르면 빠를수록 24개월 전에 생기는 이런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찐자폐랑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만 선천적으로 자폐가 있는 아이들과 이런 환경 영향으로 잘못된 육아를 해서 자폐가 생긴 애들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그래도 조금은 호전이 된다는 거고, 오리지널 자폐 같은 경우는 호전이 된다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게 이제 좀 막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음 2021 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책류가 등장하고, 또 바이링구얼로 영어 등장하면서 남자애들이 자폐가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인제 이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선천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폐 아이들 관련 영상들 보면은 요즘 개인 유튜버들 중에 저는 뭐 걔가 선천적으로 생겼든 후천적으로 생겼든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뭘 보냐? 이 거실 구조를 봐요. 옛날 영상부터 이렇게 해서 쭉 보여주거든? 근데 옛날 영상에 난 다른 거 하나도 안 봐. 이 거실에서 뭘 했는지를 봐. 애가 12개월 전후에. 근데 이상하게 이 자폐가 생긴 아이들 집에 하는 행위가 전부 다 똑같다는 거야. 이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책이에요. 24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자폐 증상들을 보이는 것 중에 대체적으로 여아아이는 거의 없고요. 주로 남아아이, 우리 아들내미들이 많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감촉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있으면은 책장을 넘기는 그 감촉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책에 있는 모서리 부분 까칠까칠하잖아. 거기를 만지고 책장을 넘기는 이상 행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이 없으면은 애들이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할 텐데, 책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감각 추구를 하는 거야. 이게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지방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1위가 책이에요. 책으로 인해서 같이 증가한 게 이제 책에서 나오는 사운드북. 이 시초가 되는 거지. 애들이 소리 자극에 민감한 걸 보여내는 게 이 사운드북이야. 그러면서 책팔이들은 이 사운드북을 이용해서 애들이 책을 잘 본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지. 어쨌든 이 사운드북으로 인해서 애들이 책에 관심을 갖고 책을 계속 보다가 이 자폐성이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운드북, 또 이 사운드로 인해 가지고 각종 소리 자극, 그러니까 육성 외에 이 소리 자극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예전에도 강의했지만은 남아들은 언어 주머니가 작아요. 그래서 과도한 소리 자극, 과도한 언어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새버리는 거지. 새버리면서 혼자 막 중얼거린다거나 제대로 된 말을 못 한다거나
허공을 보면서 왕왕왕 하고 떠든다거나 이상 증상들을 보이고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돌아다닌다거나 또 잘못 육아해서 24개월 이후에 생기는 자폐 스펙트럼 중에 하나가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노래를 끊이지 않게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소리 나는 장난감. 남자애들한테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소리 나는 자동차. 요즘 뽀로로 자동차 뭐 버튼 1번, 2번, 3번, 4번 누르면은 노래가 뭐 1분 이상씩 들리더만. 그리고 요즘 미쳐가지고 그걸 영어로 틀어주더만. 얘가 엄마 소리도 못하는데 그런 미친 짓을 하잖아. 그래서 누르면 소리 나오는 이런 장난감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노래, 동요 같은 거. 애들이 24개월, 그러니까 36개월 전에 동요 같은 거 많이 틀어주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음. 일단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자폐가 생기는 거에 책만 가지고 자폐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리 흔치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집에 이루어졌을 때 아이가 자폐가 생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동차. 자동차 한두 개로는 자폐가 생기지 않아요. 다만 자동차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본능적인 바퀴 중독에 걸려요. 바퀴 중독이 걸리면서 바퀴를 나중에 이제 자폐성이 띈 애들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바퀴를 계속 굴리는 행위를 해요. 이런 것들. 근데 바퀴를 애들이 그냥 굴리지 않아. 뭐 때문에 돌리냐? 누르면은 소리 나거나, 그다음에 돌리는 거. 이것이 같이 돼 있는 게 뭐예요? 에듀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도 얘기하는데 에듀 테이블 2개랑 자동차 50개랑 책하고 사운드북 있잖아. 책하고 동요 계속 들려주잖아. 요거 4개만 가지고 애들 내 자폐 만들 수 있어. 요 4개만 가져도. 에듀 테이블 2개, 그 다음에 자동차 50개, 그 다음에 책 100권, 그 다음에 사운드북까지도 필요 없고 동요를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틀어주면 돼요. 그러면 애를 자폐끼 만들 수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맡겨보세요. 내가 12개월 이내에 36개월 이전 아이 내가 자폐 만들어 줄게. 저는 만들 수도 있어요. 어. 이걸 보면 꼭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 궁금하시면은 제가 솔루션 해줄 테니까 제가 하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애가 자폐가 생기나 안 생기나. 자, 6번째. 이거랑 같이 겹쳐가지고 엄마의 행위가 있는데 엄마가 지속적으로 청소 또는 정리를 할 때 청소 정리를 하면은 애들이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나열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동차 나열과 그 다음에 에듀 테이블에 그러니까 막 돌리는 것도 있잖아. 이거 외에도 돌리는 게 많아. 그리고 누르는 거, 이런 푸시 강박 이런 것들이 섞여 가지고 자동차를 누르고 자동차 바퀴를 돌리기 시작해. 뒤집어 까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자폐 초기 이제 그게 딱 온 거야. 빨리 없애지 않으면은 이 상태에서 6개월만 가면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그 다음에 자, 7번째. 7번째가 찍으면은 소리 나는 벽보. 요즘 세이펜은 그거 하잖아. 그 다음에 또는 애들 감금하는 병풍. 특히 병풍 12개월 이전의 애들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애들 돌아버려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머님이 사방 막힌 곳에 거기 1시간만 있어봐요. 그 앞에 거울 있고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거기 매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성인도 돌아버려요. 자, 8번째. 지방 구성이 책하고 교구만 잔뜩 있고 플러스 알파로 자동차 100개 이상. 이 정도만 되면 자폐가 안 걸리더라도 애들이 경계성 지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 근데 요것만 가지고 애들 자폐가 걸리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거랑 이제 사운드 자극하고 이런 건 저런 거 다 해주고 이제 결정타가 있어요. 9번째, TV, 휴대폰, 그 다음에 학습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영어.
이거 해주면은 얘가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미친 육아를 했다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애들 뭐 영어를 해준다고 막 TV로 영어 틀어주고 휴대폰으로 애들 밥 먹을 때마다 이거 계속 켜주고 그다음에 애들 학습기로 또 영어하고 애가 24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미친 짓을 하면은 영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이런 미디어를 보여주고 이런 책과 교구 깔고 그다음에 소리 자국 계속 주면은 야 이거는 자폐가 안 걸리면 신기한 거야. 만약에 자폐가 안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이 안 걸리더라도 애가 그냥 경계선 지능은 확정이지. 자, 10번째. 과다한 언어 학습에 하나 있었던 게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플래시카드. 플래시카드는 이거는 부스터 작용을 하는 거야.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부스터하는 게 이 플래시카드예요. 지금 강의는 애들이 생기는 자폐가 생길 만한 이런 육아템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있는 물건들이 내가 알아낸 물건이에요. 엄마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러니까 상의보다 솔루션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많은 애들이 전화가 왔었거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없애고 나서 아이들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없애고 나서. 자, 이런 집들 내가 구조를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거실이 있어요. 최악의 시스템의 거실이에요. 여기에 책장이 있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 실수를 한 거야. 책장을 놔두고 여기다가 책을 벌써 200권 이상 깔아. 그리고 거실에 울타리를 깔아. 울타리를 깔고 울타리 여기에다 여기나 여기다가 책을 꽂을 수 있는 걸 놔. 책을 꽂아. 이런 거 놔둬. 그리고 여기 길목마다 또 여기다가 책을 놓는 책을 또 이렇게 놔둬. 책을 꽂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벽면에도 책을 놔두고 그 다음에 주로 이쪽에다가는 저걸 놓는다. 교구상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TV를 여기다 놓지. 이렇게 하고 요 안에다가 병풍을 놔. 그 다음에 애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한 바구니에 뭐가 있어? 자동차가 한 100개 깔려 있어. 100개. 이것도 적은 집이 100개지 많은 집은 300개 이상이에요. 이렇게. 이게 남자애들 기본 집 구성이에요. 거기다가 이 자동차가 처음에 기본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버튼 누르는 거 있는 거 있어서 누르면은 이제 소리 계속 나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TV에다가는 뭐야? 종이를 틀면서 영어. 그 다음에 애들 병풍 안에다 감금. 그 다음에 여기 이 벽면마다 뭐 있어? 애가 태어나자마자 기억, 니은 이런 거부터 ABCD가 적혀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애한테 펜 하나 주고 가서 찍어서 소리 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피커 하나 달아놓고 뭔 놈의 동요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놔. 어떤 심한 집들은 또 애가 24개월인데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걸 틀어놓지 않나. 구구단을 틀어놓는 집도 있어. 이건 좀 정신병 걸린 집들이야. 이 집도 자폐 걸렸어요. 이거 똑같이 했던 애지. 유튜브에 있어요. 이 구성만 하면은 이 아이가 자폐가 안 걸리더라도 경계선 지능 확정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이 36개월에 뇌가 기본적인 게 완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완성되는 시점에 뇌의 기본이 그냥 경계선급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얘가 괜히 갓도 있는 남자애도 이렇게 똑똑하게 태어나지도 않는데 대부분 태어날 때 36개월까지는 아무리 똑똑하다 안 똑똑하든 다 똑같아. 다 바보들이야 남자애들은. 근데 이 짓거리를 하니 이건 여자애들은 버텨요. 웬만해서는 버텨. 근데 남자애들은 여기서 버티기에는 뇌가 고압화된 상태야. 이게 벌써 언어 자극이니 뭐니 이게 아직 발달되지도 않는 이 좌뇌 언어 영역. 그러니까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변형계 영역 이쪽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손해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손해거든. 이 영역만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감각 영역인 여기 두정역, 감각이 모이는 두정역, 그다음에 이걸로 인한 앞에 전두엽 이렇게밖에 발달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측두엽 부분은 엄마 말, 육성을 알아듣고 말을 하는 거. 그 남자애들은
애들 안아가지고 이렇게 책 읽어가면서 뒤쪽에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애들 못 알아들어. 마주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책 읽어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한 거마저도 잘못된 책 읽어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아이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런 자동차나 또 이런 안에 들어가서 이직거리를 하거나 또 책을 넘기는 이런 행위를 할 때 5분 이상, 5분에서 15분 이상 방치를 할 때. 왜냐? 36개월 이전에는 애들이 집중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 이상 되는 시간을 아이가 혼자 하고 있는데도 방치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 애들이 잡히기를 보여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애들 많이 가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거 싹 다 방치해요. 애들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애들이 망가지는 거야. 근데 어린이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애가 집중력 있다 그러지? 야, 이거를 믿는 사람이나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나 야, 성인도 집중 시간이 45분이야. 길어봐야 2시간이야. 성인이. 그것도 맥스로 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맥스가 3년? 3시간? 맥스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좀 한다 하는 사람들, 날고 기는 사람이 2시간. 그 다음에 웬만한 성인들도 45분에서 50분을 못 넘겨. 근데 애가 이거를 1시간 동안 이걸 하고 집중한다고 그런다고? 야, 얘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를 계속 혼자 하고 있는 거를 방치한다고? 그러니까 애가 바보가 되는 거야. 36개월 전에는 애들이 조금 집중력이 있는 애들, 이런 블록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보통 20분에서 30분 좀 되는 아이들. 그 외에는 거의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못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애가 그 이상 있는다? 그러면 이거는 방치야. 불가능하거든. 그러면서 이 원래 애들이 해야 되는 기본 집중 시간, 특히 24개월 이전에는 길어봐야 2분에서 5분 사이야. 그거에 넘어버리는데 애가 그나마 뭘 계속 끼고 만들고 이런 행위 외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는 이제 내가 다음 강에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런 구조고, 요 다음 강에는 자폐를 생기게 하는 엄마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육아템만 설명을 한 거고, 이 육아템들로 이용해서 어떻게 엄마가 육아를 했을 때 애가 자폐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육아를 하더라도 딸내미는 거의 생기지 않고요.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육아를 하면은 남자들이 많은 확률로 자폐가 생길 확률이 많아져요. 자, 하여튼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이게 뭐 또 내 거 채널이 또 많이 커질 수도 있어, 이게. 그러면은 또 자폐 만들었던 엄마들이 아니라고 우겨대는데, 그러고 싶겠지. 어, 뭐 그런 거 걱정할 것 같았으면은 내가 이런 유튜브를 안 했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 내가 솔루션 했던 그 아이들, 상담 왔던 아이들, 솔루션 해가지고, 고쳐진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하는 이 구조 잘 기억하셔다가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자폐 생긴 아이들 있죠? 걔네들. 이 구조랑 다른 게 있으면 얘기해 봐요. 똑같아요. 자, 하여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또 이러면 엄마들이 이런다? 요즘 이렇게 안 하는 집이 어딨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왜 육아를 요즘이라는 말로 해? 그런 게 어딨어? 요즘은 이렇게 육아해.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이걸 50대들이 만들었어? 아니잖아. 지금 30대 엄마들이 하는 거 아니야? 육아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요즘 이렇게 육아한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말 맞아? 아니, 육아를 이렇게 좀 오래 해본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육아를 오래 해서 막 50대, 아니 60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은 이해를 못 해. 우리 때는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게, 야, 이렇게 생긴 육아템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6개월에 이렇게 책 들어온 것도 이제 몇 년 됐는데, 3년, 4년 됐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다 물어보면 이런 애들이 7세 막 이래. 이제 태어난 엄마들한테, 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집 애들 보잖아. 상태가 겁나게 안 좋아. 남자애들 같은 경우. 특히 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책을 잘 본대. 근데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사회성도 안 좋아. 육아를 책으로만 하는 게 어딨어. 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이게 다 육아템이야. 이 9가지가. 책을 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책이 위험한 거야. 근데 책을 딱 치고 나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이 알아서 다 치워져. 원인이 책이야. 그래서 유아기 때 책을 갖다 놓으면은 신기한 육아템들이 증가를 해. 그러면서 이것들이 전부 모였을 때 역시너지가 나오면서 애들이 자폐가 생기게 되는 거야. 자, 하여튼 또 이거 또 언어 가지고 또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 용어들. 내가 말하는 거는 그래, 정확하게 따지면은 자폐 스펙트럼인데, 어 24개월 이전에는 거의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찐자폐랑. 그리고 궁금하시면은 지금 영아기 엄마들 중에 내 걸 못 믿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애들,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은 내가 딱 6개월 만에 자폐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자, 하여튼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